이스라엘 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못하게끔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던가 정부 기관, 주요 인프라 이런 걸 때려야 되는데 계속 민간인 지역에만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항 의지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완성에 가까운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대영제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 국방, 방산, 안보 전문 매체 K-디펜스 뉴스의 편집자 겸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이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에 나섰는데 지금 사실 이제 며칠이 흘렀잖아요. 사실 중동에서 이란이 굉장한 군사 강국입니다. 핵만 없지 여러 가지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중동에서 꽤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런 전격적인 공습에 48시간 만에 방공망이 무너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옛 말처럼 이란이 너무 단시간 내에 저렇게 붕괴되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이란의 제공권과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4-5겹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많이 아는 이제 아이언돔이 있고 그 위에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이제 에로우 2, 3, 거기 중간중간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미군의 사드까지 5개 정도 되죠. 그리고 인접 해역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도 요격에 나서고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5-6겹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이 뉴스 잘 보시면 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 구역에 떨어져요. 물론 그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본 거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저항 의지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 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못하게끔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 기관 아니면 주요 인프라 이런 걸 때려야 되는데 계속 민간인 지역에만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사실 요격을 당한 상황이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군의 핵심 군사 시설부터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이란 군의 중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쪽집게식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란이 지금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우라늄 농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지금 거의 완성에 가까운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간 그런 독트린이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 중동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군사 외교 독트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에 지금 임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어쩌면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24년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하고 미사일 쏘고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요 군사시설도 타격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란군의 방공망을 그때 일부를 타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보면 그때 파괴됐던 여러 방공망을 복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공망은 보통 지휘소, 그 다음에 통신체계, 그 다음에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대공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몇 개만 부셔버리면 일종의 댐이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우웅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작년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그런 준비를 굉장히 착실히 해왔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6월 13일 공습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해왔었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란이 더 지금 내놓을 게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테헤란 상공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테헤란 상공 하늘을 휘젓고 다녀요. 근데 이란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다급해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 하늘은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이스라엘 손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인다? 너무 하기 좋은 환경이죠. 과거 이란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이 군사 작전을 고려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제2의 이라크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주저주저 해왔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이란의 하늘이 다 뚫려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사실 맘만 먹으면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 군사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이 핵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군사적 개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좁혀서 우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군력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280여 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300여 대 넘는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상으로 지금 사실 이란이 앞서 있죠. 근데 전투기의 질적 차이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갖고 있지 않은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또 F-35I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40여 대 되고, 그 다음에 F-15, F-16 이런 전투기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제 F-15와 F-16을 운용하는데 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F-15, F-16을 거의 마개조를 해요. 자기네가 만든 여러 가지 항공 전자장비라든지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습에서 잘 보시면 미국에서 받은 여러 이제 정밀 유도 무기, 제이담이나 이런 것도 썼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이 공대지 유도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공군도 이 팬텀에서 운용했던 뭐 파바이 미사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KF-16 전투기에 쓰고 있는데 스파이스 계열의 유도 폭탄들을 지금 많이 운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는 다 노후화된 전투기고, 이제 그 영화 탑건 아시죠? 탑건에 보면 F-14 나오잖아요. 이란 공군의 가장 좋은 전투기가 F-14예요. 그 정도 오래됐다는 거죠. F-35랑 F-17랑 붙으면 F-35가 이겨요. 왜냐? 레이더에 안 보이니까. 적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점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만든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에 쏘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램페이지라고 그러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강점이 뭐냐면 이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들은 목표물에 떨어질 때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어요. 90도로. 그러면 이제 레이더는 보통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 위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해요. 왜냐면 레이더 이렇게 뱅뱅뱅 사면화돼서도 90도 위에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0도에서 떨어지는 이런 미사일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보면은 이제 그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많이 파괴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또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RA-01이라는 스텔스 장거리 무인기를 또 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스텔스 정찰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란군의 방공망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그 정보를 수집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란군의 방공망을 다 이번에 쓸어버린 거죠.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잘 보시면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이란은 사실 이슬람교를 믿는데도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UAE, 사우디 이런 데 보통 다 이제 수니파 쪽이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 쪽이고, 아라비아 요해를 이제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이란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성명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다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공의 적이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이들 나라들은 이란이 공공의 적이에요. 제가 23년도에 그 UAE 하는 아이덱스라는 정말 중동에서 가장 큰 전시를 갔는데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다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항하는 게 제일 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박살났잖아요. 다 웃고 있죠, 지금,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면 향후 이란이 약해질수록 그 이란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동의 다른 강대국들은 오히려 자기들 포지션이 더 커지는 거죠. 영향력이 증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들 나라들이 앞으로 특히 이제 사우디라든지 유해 이들 나라들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그 중동에 일종의 악의 동맹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리아,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리아 알 아사 정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 다 지금 박살났잖아요. 그 이란의 영향력이 지금 예멘 빼고는 없어요. 헤즈볼라 아시잖아요. 그 삐삐 폭탄에서 대부분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주요 지도부가 제거됐고 하마스도 거의 지금 이제 괴멸 직전이잖아요. 그 뒤엔 다 이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도 다 정리가 돼가고 있고 중동에서 점점 이란의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는 첫 번째 이란의 핵 개발도 있었지만 다음으로는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란과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하면 이란은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는 못 부셨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박살냈거든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뭐 이스라엘 측 주장이지만 3분의 1 제거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6월 13일 공습 전까지 보통 한 2,000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계속 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그야말로 그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하늘은 뚫렸고 지금 이제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왜냐면 이제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 쓰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각종 석유유 대부분 다 거기서 와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정말 코너에 몰리면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죠. 그러면 당장 우리의 생활에 타격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LNG 가격이라든가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디젤유 가격이라든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아 잘됐다.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묻어버리자 할 수도 있죠.